스타워즈 깨어난 포스가 개봉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금쯤 웬만한 분들은 다 보셨겠죠? 예상했던 대로 국내에서는 반응이 조금 엇갈리는 가운데 가이드 리뷰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스타워즈로 한동안 도배를 한 것 같아서 생략하려다가 영화를 보시고 실망하신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영화를 어떻게 감상하고 결론을 내릴지는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어디 가서 행패를 일삼고 억지 부리면서 강요하는 것만 아니라면 자신의 주관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실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의도는 여러분이 실망하신 것을 부정하겠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똑같은 부분을 두고서도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해도 처음부터 욕을 내뱉은 사람이라면 듣지도 않고 계속 욕하겠지만 건전한 토론과 감상을 원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서로는 이쯤에서 그만하고 지금부터는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를 보신 분들 중 다수가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러를 아낌없이 쏟아내니까 조심하세요. 먼저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라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건 저도 가이드 리뷰에서 인정했던 부분이고 리메이크로 치부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었죠. 그렇다고 해서 진짜 리메이크일 뿐이라고 여기거나 관객을 기만했다고까지 평하는 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말 리메이크 수준이라면 가장 먼저 반발하고 비판했을 사람들은 스타워즈에 열광하고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북미의 관객들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요? 오히려 북미에서는 역대 최고의 기록을 세우면서 폭발적인 흥행을 기록 중입니다. 포브스의 한 기사에 따르면 전 세계 흥행 수입이 자그마치 20억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관객들만이 아니라 평론가들도 압도적으로 호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온도차가 생기는지를 짐작하려면 역시 우리나라와 북미에서 스타워즈의 위치가 어떻게 다른지와 더불어 오마주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마주에 대해서는 일전에 다른 영상에서 설명했었죠? 특정 작품이나 인물에 대한 존경을 담은 표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대개 오마주의 대상이 되는 작품이나 인물은 역사적으로 널리 인정을 받거나 또는 동시대의 보편적인 가치와 동의를 획득해야 일종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깨어난 포스를 보는 우리나라 관객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영화에서 오마주는 주로 특정 장면과 대사, 캐릭터, 사물 등을 인용합니다. 깨어난 포스는 이 모두에 해당하죠. 도입부부터가 그랬습니다. 포 다메론이 BB-8에게 루크 스카이워커가 있는 곳에 지도를 숨겨서 도피시키는 건 에피소드 4 새로운 희망에서 레아가 R2-D2에게 데스스타의 설계도를 숨겨서 도피시켰던 것과 겹쳐집니다. 각각 포와 레아가 카일로 렌과 다스베이더에게 잡혔다가 탈출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더 나아가 깨어난 포스의 자쿠는 새로운 희망의 다투인이고 스타킬러가 있던 행성은 제국의 역습의 호스 행성과 닮았습니다. 카일로 렌에게 잡혔으면서도 능청스럽게 얘기하던 포를 보면 한 솔로가 절로 떠오르고 카일로 렌과 한 솔로가 대면하는 장면은 제국의 역습에서의 다스베이더와 루크를 연상시킵니다. 이 외에도 오리지널 3부작의 향수가 전해지는 요소가 많았던 건 다들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오마주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선 역효과를 불러일으킨 요인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오마주는 그 대상을 얼마나 잘 알고 이해하며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효과가 천차만별입니다. 스타워즈에 대해 알고 보면 더 좋다고 하면서 비유했던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로빈이 좋은 예입니다. 존 블레이크를 로빈으로 등장시킨 것도 엄연히 일종의 오마주입니다. 로빈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오마주에 열광했지만 모르는 사람은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아마 나는 스타워즈를 다 봤는데도 실망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마주는 그 대상을 얼마나 잘 알고 이해하며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효과가 천차만별입니다. 스타워즈의 입지가 단단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관객들이 단지 오리지널 3부작을 봤거나 알고 있는 정도만으로 깨어난 포스의 오마주를 수용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스타워즈에 훨씬 더 익숙한 북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반응을 보인 관객과 평론가가 있긴 하지만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스타워즈에 대해 모르고 보는 게
오히려 오마주로 인한 역효과를 없애는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워즈를 정말 재밌게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봤거나 아는 정도에서 깨어난 포스를 접하면 뭐야 이거 여기저기 다 갖다 붙였잖아 라고 치부해버릴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물론 진정으로 좋아하지만 실망했을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솔직히 저만 하더라도 스타킬러를 파괴하는 것만은 바꿨으면 했습니다. 이미 오리지널 3부작에서 데스스타가 2번이나 나왔으니 3번째 우려먹는 셈이잖아요. 다른 데는 불만이 없지만 이것만큼은 저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깨어난 포스가 흥행에 성공한 이유는 오마주가 먹혔기 때문일까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오마주의 공이 꽤 크다는 걸 부정할 순 없지만 그게 전부는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북미 관객들이 그 정도로 맹목적이라면 프리퀄 3부작이 거하게 욕먹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제가 왜 가이드 리뷰에서 궁극의 오마주라고 할 수 있는 리메이크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영화를 열거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깨어난 포스는 신세대와 구세대의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과거나 현재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층 진일보했습니다. 이야기와 더불어 캐릭터도 신과 구가 어우러졌습니다. 이 영화가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된 주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캐릭터입니다. 깨어난 포스는 오리지널 3부작처럼 저마다 개성을 갖고 있는 캐릭터를 내세웠습니다. 프리퀄 3부작은 이것에 철저하게 실패했지만 깨어난 포스는 시대상의 변화에 발맞춰서 레이라는 여자 캐릭터와 핀이라는 흑인 캐릭터를 중심에 놓았습니다. 근래 들어 할리우드는 백인 남성이 점령하면서 여자와 흑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제가 깨어난 포스를 보자마자 페북에 정치적으로 균형을 맞췄다고 썼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오리지널 3부작도 이런 면에서는 깨어있는 영화였습니다. 레아가 있었고 랜도 칼리시안이 있었죠. 그런데 깨어난 포스는 수십 년이 흐른 만큼 오리지널 3부작보다 캐릭터를 더 진보시켰습니다. 레아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레이가 좋은 예입니다. 오리지널 3부작의 레아도 데스스타의 설계도를 훔쳐서 달아나고 반란군에서 활동하는 인물이었지만 깨어난 포스의 레이처럼 본인이 직접 전투에 적극적으로 임하던 캐릭터는 아니었습니다. 레이와 레아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레아는 새로운 희망에서 루크와 한솔로에 의해 구출됐습니다. 이것만은 동화에서 악당에게 잡혔다가 백마탄 왕자가 구해주던 공주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반면 레이는 어땠나요? 시종일관 남자에게 의존하려는 성질이 전혀 없었습니다. 핀이 남자랍시고 레이를 도와주려고 했을 때도 혼자 2명을 쓰러뜨렸고 퍼스트 오더가 공격해오자 계속 손을 잡고 뛰는 핀에게 불만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영화를 마지막까지 봐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성이 아니라 동성의 친구에 가까웠습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캐릭터였지만 저는 레이보다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본 캐릭터가 있습니다. 바로 카일로 렌입니다. 많은 분들은 카일로 렌에게 실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리뷰에서 마냥 중2병 환자처럼 보인다고 말했던 것도 제 관점에서가 아니라 다른 관객들에게 그렇게 보일 공산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목에서 이게 핵심이지만 스포일러라서 생략한다고 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지 루카스는 스타워즈가 어디까지나 가족 문제에 대한 영화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스타워즈는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주인공의 성장기를 다룬 영화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다이와 다스베이더 영상에서 아나킨의 태도를 가리켜 사춘기에 어긋나는 청소년과 다를 게 없다고 말했던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스타워즈를 성장기로 본다면 오리지널 3부작에는 루크가 있고 프리퀄 3부작에는 아나킨이 있습니다. 깨어난 포스에는 레이와 핀이 있는 동시에 카일로 렌도 있습니다. 카일로 렌에게 실망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유심히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카일로 렌에게 실망한 이유는 10중 8구 다스베이더와 비교해서 악당으로서의 무게감과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깨어난 포스에서 다스베이더의 빈자리를 메울 것으로 생각했고 다스베이더를 추종하는 캐릭터니 그렇게 판단하신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각을 조금만 달리해서 보면 바로 그것 때문에 카일로 렌이 인상적입니다. 우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스타워즈가 가족 문제에 대한 영화라면 깨어난 포스에는 레이나 핀보다 카일로 렌이 더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정사를 전면에 드러낸 캐릭터부터가 레이나 핀이 아닌 카일로 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깨어난 포스의 카일로 렌은 루크와 다스베이더를 한데 융화시켜서 창조한 캐릭터로 보였습니다. 카리스마가 부족해 보이는 건 오리지널 3부작의 다스베이더와 깨어난 포스의 카일로 렌이 서로 다른 지점에 있다는 걸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다스베이더는 이미 완성된 악당이었다면 카일로 렌은 악당으로서의 과도기에 있습니다. 즉, 프리퀄의 아나킨과 오리지널의 루크처럼 깨어난 포스의 카일로 렌도 방황하는 청소년의 캐릭터였습니다. 카일로 렌에게 사춘기 또는 질풍노도의 시기에 종종 나타나는 증상인 분노 조절 장애와 정서 불안을 볼 수 있었던 것이나 JJ가 한 인터뷰에서 카일로 렌은 시스도 아니고 제다이도 아니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나킨과 카일로 렌 사이에 한 가지 아주 재밌는 차이가 있다면 프리퀄의 아나킨은 포스의 어두운 면에 흔들린 반면 깨어난 포스의 카일로 렌은 포스의 밝은 면에 흔들리는 걸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중반부에 다스베이더의 헬멧 앞에 무릎을 꿇고 고해성사라도 하듯이 말했던 장면을 기억하시죠? 굳이 비유하자면 깨어난 포스의 카일로 렌은 데어데블의 킹핀처럼 진정한 악으로 거듭나기 위한 갈림길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스베이더와 달리 카일로 렌은 구태여 헬멧을 벗고 맨 얼굴을 드러내는 장면이 있는 것이고, 아울러 그때마다 아담 드라이버는 종종 연약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담 드라이버의 연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흡사 감수성이 예민한 여고생처럼 눈동자 하나까지 연기하는 걸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이걸 조금만 헤아리시고 보신다면 마지막 검투에서 레이에게 밀리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이가 포스에 있어서 범상치 않은 능력을 가진 덕분이기도 하지만 카일로 렌이 아직은 완전한 악당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스노크는 카일로 렌을 데리고 와서 수련을 마쳐야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경우에는 카일로 렌의 첫 등장 때만 하더라도 다스베이더와 비교했지만 뒤로 갈수록 루크가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검투는 카일로 렌에게 더더욱 루크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깨어난 포스의 카일로 렌은 다스베이더로 가는 길목에 있던 아나킨인 동시에 제국의 역습의 루크와도 같았습니다. 카일로 렌과 루크 모두 미숙한 나머지 자신이 추구했던 바를 달성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에서 그렇습니다. 단지 선과 악의 위치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루크와 카일로 렌은 둘 다 수련을 제대로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사심을 앞세우다가 루크는 다스베이더에게 패했고 카일로 렌은 레이에게 패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국의 역습이 루크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된 것처럼 깨어난 포스는 카일로 렌을 악의 화신으로의 본격적인 돌변을 초래하는 발단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스노크 아래에서 진정한 시스로 거듭날 타이밍이 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깨어난 포스는 카일로 렌을 악으로 성장하는 캐릭터로서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JJ답게 남겨둔 떡밥으로 인해 불거진 이야기의 빈틈에 대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카일로 렌 이상의 실력을 갑작스레 드러낸 레이를 많이 지적하셨는데 사실 이건 앞에서 이미 말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스타워즈에 익숙하신 분일수록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짐작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관객에겐 뜬금없게 보여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보통의 영화라면 왜 그런 결과가 벌어지는지 미리 설명해서 관객을 설득하고 개연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난 포스는 분명 한 편의 영화로서의 완결성이 부족한 건 틀림없습니다. 다만 깨어난 포스는 3부작의 시작에 해당하는 영화라는 점을 양해해줄 여지가 있습니다. 어째서 레이가 카일로 렌을 꺾을 수 있었는지를 비롯해서 카일로 렌은 왜 포스의 어두운 면에 빠지다 못해 아버지인 한 솔로까지 죽여야 했는지, 루크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스스로 유배를 택했는지, 핀과 스노크는 또 누구인지 등등 남겨진 몇 가지 의문은 앞으로의 속편에서 풀려고 의도적으로 빈틈을 남겨뒀습니다. 이것을 속편을 위한 흥미 유발용 도구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석연치 않은 전개로 이어진 무리수로 받아들일지는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같은 걸 보더라도 다른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만 잊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루크가 등장하면서 마무리하는 결말은 새로운 희망보다는 제국의 역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국의 역습은 루크가 다스베이더에게 패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드러내면서 앞으로를 궁금하게 만들었다면, 깨어난 포스는 레이가 루크를 만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질 시점에서 끝났습니다. 이런 식의 마무리를 가리켜 영어로 클리프행어라고 합니다. 마치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사람을 보는 조마조마한 심정처럼 관객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장치로 남겨두는 기법입니다. 아시다시피 깨어난 포스의 중심에 놓인 것은 스타킬러가 아니라 루크였습니다. 스타킬러를 파괴하는 건 부수적이었다면 맥거핀으로 자리해서 이야기를 이끌고 간 요소는 루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딱 거기서 막을 내리는 바람에 관객으로서는 더더욱 속편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면 궁금할수록 어서 빨리 에피소드 8을 보고 싶어집니다. 깨어난 포스를 보시고 실망하신 분들도 속편에서는 조금이나마 만회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스타워즈는 진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길고도 길었네요.